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불건전 영업행위가 조금씩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상장 직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른바 상장빔 등 이 시장 불안정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이 법안 시행 이후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한성대 조재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달러로 57,000달러 언저리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고, 네. 하나로는 7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즉 채굴자들이 얼마나 장비랑 전기를 투입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반감기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번 주 한 목요일, 화요일 그 사이에 해시레이트가 693 엑사해시라고 해서 이제 엑사라면은 페타 위에 이제 단위인데요. 네. 굉장히 큰 단위인데 그만큼 올라갔는데 이전의 고점이 7월 말이었던 것에 비해서 한 3.9% 정도 상승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즉 채굴자들이 얼마나 채굴하는데 힘드냐, 이거는 2.2% 상승한 최고치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훨씬 더 많이 채굴 장비랑 전기랑 투입을 한다는 뜻이고,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도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따라서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해시레이트가 오르면서 채굴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57,800달러 정도가 채굴 원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은 지금 상태가 채굴자들한테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반면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 비용을 가격이 녹이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어떤 여력도 더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들도 사들이는 게 더 싸거든요.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런 매입하는 그런 힘도 좀 적용을 할 수 있고, 채굴자들이 또 많이 팔기도 하는데 팔만한 이유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사실 반감기 이후에 6개월쯤 뒤부터 상승이 시작된다, 이런 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가지고 올해 반감기가 4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0월 정도가 딱 6개월 뒤인데 연말 대세 상승론도 좀 뒷받침해주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한간에 도는 그런 재미로 보는 얘기들이긴 하지만은, 네. 이 정도 해시레이트면은 얼마큼 오르냐 하면은, 좋게 보는 사람은 40만 달러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좀 높은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11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직전에 어떤 해시레이트의 상승이 어떤 전조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해가지고 네. 해시레이트가 꾸준히 상승을 했었고요. 대신에 미국으로 이제 옮겨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시레이트가 등락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상승 직전에 확실히 전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은 늘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당초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꼽혔었는데, 이제 미국 대선 후보 그 TV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더 잘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미국에서 대세 여론입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 결과를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는 좀 악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어떤 후보가 되어도 정책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축자산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무리수가 있고요. 반면에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권들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는 흐름에 맞춰 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뉴스에 따라 가지고 투자 심리는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뭐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 추석 이후 FOMC 이제 회의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된다라고 하면 이 가상화폐 가격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TF 도입되고 비트코인이 기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매크로한 경제적인 흐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연동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유동성이 증가할 테고 그 증가한 유동성의 일부는 가상자산, 특히 신규 자산군이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는 그 가상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가격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짚어봤었고 이제 정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7월부터였으니까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당시에 법안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그 가상자산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네. 이전에는 가상자산 가지고 뭐 불공정의 예를 들면 시세 조작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우리가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자본시장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뭐 횡령 배임 정도로밖에 못했는데 이게 형량이 자본시장법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거기 자본시장법에 준하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 자정작용을 좀 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안 시행 전하고 지금 시행 후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까? 많이 걱정은 하긴 했습니다. 많이 너무 달라질까 봐 걱정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시행 이후에 막 상장빔이 아직도 몇 번씩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법안이 시행되기는 했는데 뭐 당연히 완벽한 법이라는 없을 테니까 이제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시장 감시에 대한 보완이 또 하나 필요한데요. 네네. 일본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KRX 한국거래소에서 모든 주문 정보가 취합이 되고 거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 감시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국내에도 여럿이고 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감시가 아직 파편화되어 있다는 좀 단점이 있고 예. 이거를 통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러 가지 거래소를 통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뭐 해외 거래소도 어느 정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또한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감시하면서 그거를 시장 감시 체계에 통합하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그 가상화폐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그 데이터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것이 시장 감시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거래소 위에서, 그러니까 뭐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런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들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보고 있지는 않고 거래소에서 뭐 일어나는 일부 거래만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봐야겠습니까? 이거 말고 이제 좀 디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의심되는 지갑들의 자금 흐름 같은 것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좀 범죄라든지 해킹 같은 경우 많은 것이 디파이 같은 곳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제 이용자 보호 시행 이후에 좀 업계가 더 힘들다라는 이제 반응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계에서는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분들의 느낌이겠지만은 한 8, 90%는 소위 나가 떨어졌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점점 규제의 장벽은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은 그 반면에 이 업계에서 뭔가 수익을 내거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법인의 계좌를 실명 계좌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코인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채굴을 한다.
그러면 채굴 한번 팔아야지 자기가 장비도 사고 인건비도 주잖아요. 네. 근데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계좌를 안 열어주기 때문에, 못 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코인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거를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법인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도 한몫하긴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수익 내긴 힘들고 대신에 뭔가 규제는 점점 세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메리트를 느끼는 거는 불법적으로라도 한탕 수익을 내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보자 이런 코인들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좀 다른 해외로 활로를 모색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꾸 이제 뭐 좀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는 업자들이 와가지고 뭐 코인을 맘대로 팔아치운다든지 해외 거래소로 빼돌려서 판다든지 뭐 아니면 업자들한테 통째로 코인을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수익을 취했는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또 좀 죽이기 위해서라도 법인 계좌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로 허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 살펴봤는데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이제 또 논의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또 지금 언제쯤 또 시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이렇게 발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대하기로는 좀 업권법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업계의 그 법적 위상이나 지위를 확실히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지금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보면은 특근법이라든지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법적인 체계가 갖춰지고 있는데 이게 매매 부분, 거래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산업이라는 거는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나의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상자산에서는 그런 거 보면 뭐 채굴이라든지 밸리데이터라든지 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단에 존재하는 건데 지금 앞단에는 전혀 법이나 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예, 끝단에 이제 매매 부분에만 거래 쪽에만 네. 이제 법이나 규제가 좀 집중돼 있고요. 그렇죠. 비유하자면은 이제 소고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농장 부분은 법이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정육점에만 이제 판매를 깔끔히 위생적으로 해라 이런 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산업 만들 거면은 키우는 때부터 유기농으로 잘 키우고 뭔 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앞부분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네,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원에선 한성대 조재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